안녕하세요. 이재국의 와일드피치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삼성을 최약체 중 한 팀으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올 시즌 초반 반전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롯데에 2연패를 당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5월 6일 현재 20승 1무 15패로 여전히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승패 마진 플러스 5, 승률은 5할 7푼 1리입니다. 삼성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딱 한 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정도로 구단 역사상 가장 힘든 암흑기를 겪었지만 올해는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삼성 팬들이 행복한 이유는 젊은 유망주들이 쑥쑥 커나가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선발 라인업이 10개 구단 중 가장 젊습니다. 특히 올해는 난세 영웅 김영웅 선수가 등장하면서 이 삼성 팬들은 야구 볼맛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의 거포 내야수 정말 오랜만이죠. 삼성은 사실 원년부터 홈런 군단이었죠. 이만수부터 시작해 김성래, 양준혁, 이승엽, 박성민, 최영우 등 수많은 홈런 타자와 거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면서 삼성하면 홈런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삼성은 어느 순간부터 똑딱이 타자, 도토리 군단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작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가 2016년 개장했지만 삼성은 홈런에서 대부분 손해를 봐왔습니다. 삼성 투수가 내준 홈런보다 삼성 타자가 친 홈런이 많았던 시즌은 2021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올해도 주포 오재일이 부진하지만 삼성은 홈런 마진 마이너스 2개로 수지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김영웅 때문인데요. 홈런 8방을 때리면서 홈런 부문 삼성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1위 그룹에도 불과 3개 차일 뿐입니다. 외야수나 1루수가 아닌 거포 내야수라는 점이 더욱 반갑습니다. 삼성 구단 역사를 봐도 박성민 이후 계보를 이어갈 만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박성민은 삼성 3루수로 활약할 당시 2014년 27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것이 1루수를 제외하면 삼성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입니다. 1993년 김성래가 28개의 홈런으로 홈런왕에 올랐지만 그 해엔 1루수로 골든글러브를 받았죠. 삼성은 현재 시즌 144경기의 4분의 1인 36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김영웅은 그중 35경기에 출장해 8홈런을 기록 중인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올 시즌 32개를 칠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30홈런 페이스다. 삼성 박진만 감독이 비록 롯데전이 취소된 5일 취재진 앞에서 김영웅 선수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사실 주전 유격수 이재현 선수가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어깨 수술을 해 박 감독은 이재현이 돌아올 때까지 입단 동기 김영웅 선수가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김영웅이 땜질용 선수가 아니라 올 시즌 홈런을 펑펑 치면서 팀 타선을 이끌어가는 선수로 진화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영웅 선수의 성적을 놓고 볼 때 홈런 수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5월 6일 현재 타율 또한 3할 3리로 3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웅 선수는 그동안 삼진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이제는 장타력과 정교함을 갖춘 타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3월에 1할대, 4월에 3할대로 껑충 오르더니 5월에는 4경기를 치른 현재 16타수 7안타로 4할 3푼 8리의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3월 8경기에서 2홈런을 기록한 뒤에 4월에 5방을 터뜨렸고 5월에도 지난 3일 롯데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말 삼성 타격 코치로 부임해서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시즌 초반 김영웅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이진영 코치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진영 코치는 김영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지도를 해왔고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홈런 한 20개, 한 2할 7푼만 쳐줘도 자, 올해는 대성공이다. 최소 15개, 최고 한 25개 정도? 그 안에서 아마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스프링 캠프에서 처음 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파워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처음 강조한 게 정확하고 강하게. 영웅이는 강하게만 치는 스타일이죠. 강하게만. 그 전까지? 일단 일본 그 프로야구 팀하고 이제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영웅이를 감독님께서 계속 주전으로 이제 재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유격수를 이제 시즌 때도 재현이가 올 때까지는 써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삼진 수가 뭐 지금도 많지만 거기 이제 일본 투수한테 이제 삼진을 많이 당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웅이한테 얘기해 준 거는 지금 삼진 많이 먹어봐라. 시범 경기까지 삼진
삼진을 많이 먹어봐야 어떤 볼에 네가 삼진을 먹는지, 어떤 볼을 참아야 되는지, 어떤 볼을 쳐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지금 삼진 먹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치다가 삼진 먹는 거는 괜찮다. 근데 스탠딩 삼진보다는 한번 돌려봐라. 돌려봐야 이게 뭐냐 내가 쳐야 되는 공인지 맞는 공인지 안 맞는 공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삼진을 뭐 많이 먹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김영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본인이 신체적인 것보다 가지고 있는 힘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재현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수들보다는 스윙의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라든지 그런 게 공에 전달하는 힘이 좀 다른 선수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런다고 해서 뭐 풀싱만 하는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또 간결하게 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요즘 타석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도 본인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삼진을 안 먹으려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초구부터 또 과감하게 스윙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타석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집중력이 엄청 좋아요. 투수하고의 이제 막 상대할 때 그 순간 집중력이 다른 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엄청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김영웅 네? 선수가 경험 쌓이고 컨택만 되면 네. 충분히 20개 네. 이상의 홈런을 계속 칠 수 있는 타자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웅의 성장 스토리를 보자면 그야말로 개천에서 영웅 같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데요. 김영웅은 군인인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전국 각지로 옮겨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평택에 살 때 사회인야구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을 들락거리다 야구하고 싶다고 아버지를 졸랐답니다. 결국 외가가 있는 공주로 가서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배출한 공주 중동초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공주 중 2학년 때 주준이 되지 못하자 아빠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렇게 해서 전학을 간 학교가 경남 합천의 야로중학교. 당시 팀이 막 창단돼 야구 선수가 5명밖에 없던 시골 학교였습니다. 공주에서 함께 야구한 친구 2명이 먼저 가 재밌게 야구를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도 거기로 가고 싶다고 한 거죠. 야로중학교는 창단팀인 만큼 변변한 정식 야구장도 없었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일반 학교 운동장 맨땅에서 야구를 시작을 했죠. 그해 겨울 선수 몇 명이 들어와서 선수 숫자가 겨우 9명을 맞췄습니다. 김영웅은 어릴 때 체격이 작았는데요. 중3 때 키가 163cm. 그러니까 야구 부원 중 키 작은 순서로 맨 앞에서 3번째였다고 합니다. 컨택 능력이 있고 발은 빨랐기 때문에 주로 1번이나 2번 아니면 9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3 때 경주에서 열린 U15 대회에서 김용웅의 주가는 뜁니다. 그 대회에서 12타수 10안타를 쳤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북일고와 마산 용마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웅은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고 싶다는 생각에 명문고로 진학하기보다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경남 양산의 물금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명문고 진학을 바라던 아빠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웠지만 아빠는 아들 고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도 없고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한 점 없는 열악한 야구장. 김영웅은 그곳에서 1학년 때부터 치고 던지고 달리며 야구 실력을 키웠습니다. 아파서 쉬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3년 동안. 보통 애들 보면 뭐 팔이 아픕니다, 뭐 몸살 납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어서 이제 핑계라도 되는데. 예,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게 뭘 시켜도 다 소화내고 다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참 대견스럽고 좀 요즘 그런 친구 없잖아요. 요즘 춥고 덥고 따라서 뭐 애들 뭐 본인 스스로가 컨디션 조절한다고 뭐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키가 조금씩 컸고 2학년 때는 타율 3할 4푼 3리에 홈런 5방을 때리면서 인근 학교와 프로팀 스카우트들 사이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고3 때는 물금구와 맞붙는 상대팀에서 김영웅만 그러면 된다며 상대를 하지 않는 통에 3홈런에 그쳤지만 타율은 4할 4푼 8리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당시 제가 물금고가 훈련하고 있는 열악한 훈련장에 가서 고등학생 김영웅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키 182cm, 몸무게는 76kg, 호리호리했지만 유격수와 3루수 등 전춘후 내야수로 활약하며 5툴 플레이어로 주목받았습니다. 결국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영웅은 역사를 쓰게 됩니다. 물금고 역사상 최초 프로 지명 선수, 그것도 2차 1라운드에 삼성 라이온즈 지명을 받게 됩니다. 진짜 일단 좋은 구단에 뽑혀가지고 진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뽑히자마자.
그 이후 김영웅으로 인해 야구선수와 학부모들 사이에 물금고가 신뢰를 받게 됐고 선수 수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룡기 전국 고기야구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양산시 전체를 잔치마당으로 만들었죠. 김영웅은 지난해 시즌을 마친 뒤 올해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6kg 정도였지만 이정열 단장 부임 후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본인의 노력으로 불과 반년 사이에 몸무게가 10kg이나 불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입단 초기의 김영웅과 체격 자체가 다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몸을 팽이처럼 감았다가 풀어주면서 몸의 회전력을 극대화하고 강한 손목 힘을 바탕으로 체격 그 이상의 파워를 발하는 홈런 타자. 이제 김영웅 없는 삼성 타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거포 내야수 김영웅 스토리의 시작점인지도 모릅니다. 한화 이글스의 노시환, 롯데 자이언츠의 한동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LG 트윈스의 문보경,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김영웅, KBO의 젊은 거포 삼루수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일드 피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웅 선수가 박성민 이후 삼성 내야수 최고 고프로 거듭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